아프리카를 또다시 4개월 만에 가게 되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3년 만에 가게 되어 참여한 것인데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선교지로 아프리카로 가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남아공을 가게 된 이유는 필리핀과 같이 한국 선교팀이 많이 가지도 않고 협력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저녁 시간에도 선교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어느 분께서 복음화율 70%나 된다면서 선교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로 가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듯이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대부분 그들의 토속신앙과 문화 관습을 믹스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쉬운 사례가 바로 일부 다처제이며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들 중에도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들은 흥이 많으며 찬양이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것이 감명 깊기도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정확한 성경 말씀을 전파하려고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다. 선교 비용은 물론 만만치 않다. 비행기 값만 100만원이 넘고 현지에서 사용할 숙박 및 식사 비용,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 30명이 넘게 가는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대기시간 제외 비행기만 약 17시간 타야 하며 도착하자마자 또 버스로 약 7시간 이동해야 해서 가는 것 자체로 체력을 이미 다 소진할 듯 싶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했다. 요하네스버그는 케이프타운에 이어 남아공 제2의 도시이며 우리나라 도시로 굳이 비교하자면 부산쯤 되는 도시인 듯 싶다. 아프리카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작은 것에 시비를 걸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전에는 환전한 현지 화폐에 대한 은행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등 개소리를 시전하여 자신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통과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이 많은 물품을 가지고 킴벌리라는 도시로 다시 출발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고 올시고요. 목요일도 한 방울인데 드디어 킴벌리 숙소에 도착했다. 킴벌리도 남아공 안에서는 대도시이며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성장한 남아공의 제3, 4쯤 되는 또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대구, 대전과 같은 도시다. 드디어 킴벌리 숙소에 도착했다. 대전 설린교에서 2월 5일 오후 6시에 출발하여 현지 시각 10시, 약 35시간 걸렸다. 다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나 피곤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것을 보며 젊은 사람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내일부터는 3일에 걸쳐 2곳씩 약 5,800명의 사람에게 공연과 말씀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다. 나는 비록 찬양과 음향이라는 작은 파트를 담당하지만 내 작은 헌신이 큰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마친다. 오늘의 한 줄 평. 혜원이랑 라일이 잘 있나? 남아공 2일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이 시작된다.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고등학교와 현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참고로 요즘 JMS 등 이단 뉴스가 많이 돌아서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 교회는 이단과는 일절 무관하다. 우리 교회 선교팀은 음향 장비부터 전자 드럼과 같은 악기, 연극 소품까지 하나하나 다 한국에서 준비해오기 때문에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짐이 굉장히 많다. 와, 이거 한국인데?
밥도 현지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리 실력을 인정받고 오신 집사님들이 한식으로 맛있게 준비해 주신다. 찬양 연극 할 것 없이 대단한 것은 영어로 모든 것을 준비해 가는데 정작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뜻도 모른 채 가사와 대사를 통째로 외우고 연습했다. 설교 메시지는 짧게 목사님이 진행하시며 현지 선교사님이 통역하신다. 이렇게 3일 동안 진행하여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사실 너무 바빠서 영상을 찍을 틈이 없어 아쉽지만 그것은 내년을 위한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Repeat after my prayer, please.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약 1시간 반 동안만 쇼핑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남아공에서는 루이보스차가 가장 유명하여 그거 말고는 딱히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일단 맥도날드로 들어갔다. 역시 아프리카는 뭘 해도 느리다. 직원 수는 한국 2배인데 시간도 2배 걸리는 그 가게 효율을 몸소 체험한다. 근데 별 많은데 사진에 진짜 1도 안 찍히네. 마지막 날을 마치며 다음날 3시에 기상해서 다시 35시간 걸쳐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 이번 선교 중 배탈이 나며 컨디션이 무너진 사람 수가 반이 넘어 열도 나고 여름인데도 추위를 타곤 했다. 덕분에 나도 여름에 목도리로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항생제를 사려고 했는데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공항 내 병원에서 직접 의사를 만나 처방전을 받았다. 어찌어찌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었는데 약값과 진료비를 다 해서 15만원 정도 들어버렸다. 한국에서는 5,000원이면 끝날 것을 건강보험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낀다. 내년에는 남아공의 수도 케이프타운으로 가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또 어떠한 과제가 나에게 주어질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올해의 반성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크게 쓰임받기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하나, 둘, 셋. 오늘의 한 줄평. 한국 음식 진짜 맛있다. 요즘 일일 알바를 조금씩 나간다. 평소에는 유튜브 활동과 프리랜서 일본어 통번역을 하고 있지만 2월에 우리 교회에서 가는 남아공 선교비가 모자라서 조금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내 작은 유튜브 채널, 물론 비전과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가정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구글님이 주는 광고비만으로 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을 하자니 대전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내가 선교 등 교회 사역에 지장이 가는 것이 싫어서 포기한 것도 있지만 결국 돈벌이는 내 부업일 뿐이고 본업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나는 병행하는 역량이 없을 뿐이다. 물론 회사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알바를 해왔다. 과외, 학원선생, 포스코 산하고무공장, 교수님 TA, 공공기관 SCV, 중국집,
조경 작업, 제초, 셀 수 없지만 그래도 알바 준 마스터급인 내가 오랜만에 알바를 시작하는 만큼 즐겁기도 했다. 사실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내가 매일 다른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인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했던 알바들의 후기를 기록해보려고 한다. 먼저 이벤트 경비 알바다. 축제 기간 동안 차량 이동 및 주차를 통제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솔직히 비추다. 기본적으로 시급이 짜고 전혀 힘들지 않지만 계속 서 있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정말 안 간다. 다음은 상하차, 백화점 상품 운반 및 진열, 이벤트 설치 및 철거 등 힘쓰는 알바다. 상하차인 경우도 있고 운반인 경우도 있고 진열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좀 들어가는 만큼 시급은 센 편이다. 야간에는 1.5배 더 준다고 보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옷가게, 가구 매장, 공공기관 및 세무서, 그리고 행사장 의자 세팅 등을 했는데 힘을 쓰는 일의 공통점은 사장님의 인성이 매우 좋은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군대도 힘든 곳에 가면 단결력이 상승하듯 피지컬과 멘탈의 피로는 반비례의 법칙이 이 바닥에서는 적용된다. 세 번째는 유치원, 어린이집 행사 알바다. 출장 행사 업체와 조인해서 행사장 준비하고 진행하는 스텝인데 어린이를 상대하시는 사장님이라 그런지 지금까지 만난 사장님들 중에 역대급으로 친절하셨다. 다만 나와 같이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에게 기가 빨리는 스타일은 추천하지 않는다. 장점이라면 아침 7시부터 세팅을 해야 하므로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갈 수 있는,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다. 이건 일단 비추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시작한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신체와 관련이 있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도 직접 투여하는 형식이 아닌 한반기는 식품 테스트에 참여했다 보니 별 이상은 없다고는 한다.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 뒤에 바로 인간에게 투여하는 첫 단계인 만큼 절대 비추다. 물론 돈은 정말 많이 주고 시중에 약품이 유통되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긴 하다. 크게 방문과 입원이 있는데 입원은 3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을 다 지키는 입장에서 불가능하여 방문 투약을 진행했다. 내가 진행한 케이스는 4번 갈 때마다 피를 뽑으면서 집에서 매일 주어진 알맹이 약을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건데 면역력 증진 영양제 같은 상품의 임상 2상 또는 3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는 잘 챙겨주는 편이라 소프트한 효능의 임상을 고르면 나쁘지는 않다. 피부 임상 같은 것도 많지만 단가가 너무 낮아서 매력적이지 않아 진행하진 않았다. 이 외에도 사실 많은 알바를 했지만 일을 하면서 영상을 찍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내가 알바를 즐겁게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 오늘의 한 줄 평. 기다려라 나바공. 나이라